네, 안녕하세요. 초등학교 교사 출신 박상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경우 학교폭력 신고를 하실 때 하시면 안 되는 실수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실제 사건을 진행하면서 굉장히 많이 본 사례들 중에서 크게 5가지 점을 추려서 말씀드릴 건데요. 정말 안타까운 건 피해자 측이 이미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실수 때문에 학폭위 절차에서 가해자가 제대로 된 처분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점입니다. 학폭 신고를 하실 때 하지 말아야 할 첫 번째 실수는 문둥부에서 신고하는 것입니다. 보통 학폭 신고를 하실 때 많이들 제 아이가 맞았어요, 따돌림을 당했어요, 애들이 은근히 괴롭혀요, 이렇게만 신고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자녀가 피해를 입은 건 확실하고 당연히 학교와 학폭위에서 알아서 가해 학생을 처벌해주겠지 라는 생각으로 하시는 경우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요, 가해자가 저 안 했는데요? 라고 하면 끝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처음 학폭 신고를 하실 때 구체적으로 신고를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2026년 3월 20일 교실에서 A, B가 다가와서 쟤랑 왜 얘기하냐 라고 말하면서 욕설 섞인 말을 했다. 아니면 A가 갑자기 나에게 다가와서 비키라고 하면서 어깨를 밀쳤고 바닥에 넘어지게 했다. 이런 식으로 일시, 장소, 행위, 그리고 상대방까지 전부 자세하게 기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피해가 만약에 1회가 아니라 긴 시일에 걸쳐가지고 진행된 경우에는 각 일시 그리고 행위 그런 것들을 자세하게 정리해서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구두 말고 서면으로 직접 기재를 하셔서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신고 내용을 번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치명적인 실수인데요. 처음엔 어깨를 맞았다 라고 진술을 했다가 나중에는 얼굴을 맞았다 라고 신고 내용을 바꾸는 경우입니다. 또는 처음에는 혼자였다, 나중에는 여러 명이었다. 이제 사건 조사가 진행됨에 따라서 말이 바뀌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렇게 피해자의 진술의 핵심적인 부분이 번복되게 되면 학폭 여부 및 학폭 수위를 정하는 위원들이 이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는데? 라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학폭은 결국 누구 말이 더 믿을 수 있느냐의 싸움이고, 신고 전에 내용을 자세히 정리하고 명확히 하셔서 사건을 진행하셔야 됩니다. 가능하면 자녀분과 함께 신고서를 2번, 3번 읽어보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성을 유지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세 번째 실수는 학교가 신고하면 알아서 해주겠지 라는 마음으로 가만히 계시는 것입니다. 이거 절대 안 됩니다. 신고했으니까 학교가 조사하겠지라고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요. 현실은요, 가해자가 오히려 적극적으로 싸웁니다. 반면 피해자가 아무것도 안 하면 결과는 당연히 불리해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게 증거 제출입니다. 예를 들어서 카톡 내용, 친구 진술서, 상담 기록, 목격자 이런 것들, 내 신고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증거들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사건 초기에 확보해서 신속하게 제출하시는 것이 학폭조사관이나 그리고 위원들이 사건을 더욱더 원활하게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학교장 자체 해결을 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 정도는 그냥 큰 것도 아닌데 그냥 학교에서 끝내시죠, 아니면 큰일 아니에요 라고 학교에서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학교장 자체 해결을 하고 학교 내에서 사건을 끝내자는 의미입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동의를 하시게 되면 끝입니다. 이제 교육지원청에서 열린 학폭이나 가해자의 학폭 처분 등을 더 이상 진행하실 수가 없습니다. 즉, 이 사건에서 더 큰 문제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다시 학폭해주세요 라고 하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민사, 형사까지 생각을 하시고 계시다면 학폭 인정 및 학폭 처분 수위 등이 이제 민형사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절대 쉽게 동의하시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인데요. 학폭이 참석 안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피해 학생이 출석을 안 하는 경우, 부모만 나가는 경우, 그리고 아예 둘 다 출석 안 하시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러한 경우에 가해자는 부모님, 변호사가 출석을 다 해서 적극적으로 본인의 주장을 강력히 어필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나오지 않는다면 결과가 좋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학폭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피해자가 조사에도 협조적이지 않고 학폭에도 출석을 안 해서 학폭 인정 여부 자체가 바뀐 경우도 있었고, 처분 수위가 대폭 조정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가능하시다면 학폭위에는 시간을 꼭 내셔서 꼭 피해 학생, 부모님 또는 변호사님과 함께 출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를 하자면 학폭 사건은 단순 신고가 아니라 준비를 철저히 해서 들어가야 하는 싸움입니다. 준비 안 하고 들어가시면 명백히 내가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실망스럽게 나올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만 꼭 기억하셔도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고 사건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얻으셔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